2023년 6월 22일 목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코스피 2600을 조금 못되게 반등이 나왔고요. 선물이 342.25로 오늘 어제에 비해서 올라왔습니다. 이론 베이시스가 1.89인 상황에서 시장 베이시스가 1.13으로 마감하면서 약간의 저평가를 다시 만들면서 끝났고요. 어,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였는데 리뷰하기 전에 잠깐 나스닥부터 짚고 갈게요. 나스닥은 어제 파월 하원 청문회가 있었고 뭐 까보니까 뭐 그냥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뭐 예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시장이 우려하던 수준 크게 벗어나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풀어주는 말도 하지 않았고 그냥 역시나 2% 물가를 잡아야 한다. 잡기 위해서 당초에 설정한 2% 값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연내에 두 번 올려야 된다. 그리고 연준 위원들 다른 위원들도 내 의견에 동의할 것이다. 뭐 이런 멘트를 했었죠. 근데 사실상 동의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위원들의 연설 내용을 보면은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고 또 앞으로도 또 그렇게 나올 것이고 아마 매파적인 성향을 보이는 뭐 블러드 연은 총재나 뭐 일부 의원들은 동의할 수도 있겠지만 또 비둘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동의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내 말에 동의를 대부분 또 비슷하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장을 어제 나스닥의 차익 매물을 좀 내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가져왔고 오늘 상원 청문회가 있는데 뭐 크게 달라지지 않겠죠. 하루아침에 뭐 뒤집을 수는 없을 거고 대신에 이제 질문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다른 얘기를 뭐 할 수도 있고 또 시장의 흐름을 보고 뭐 좀 완화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전에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이틀 동안 하면서 전일 증시가 많이 빠지는 것을 보고 다음날 조금 그래도 시장에 좀 풀어주는 그런 멘트를 좀 하면서 좀 유하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만약에 그런 형태가 된다면 나스닥은 조금 반등을 주면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개인들 숏 비율이 60%대 초반에 진입을 했는데 이게 3개월 만에 나타나고 있어요. 3개월 만에 60% 초반 이제 50%대 이제 거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 이 말은 개인들이 점점점 숏 배팅에서 반등 배팅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개인들은 보통 초반에 하락 초반에 이렇게 숏 배팅을 날려버리고 본격적인 하락 구간에서는 또 롱 배팅을 갖고 있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럴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 아직은 그래도 숏이 우위긴 하지만 점점 바뀌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반등하면 다시 늘 거예요. 예. 하락을 한 번 더 하면 개인들 숏 비율이 바뀌면서 추가 하락을 더 보게 만드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속도 조절에 대한 거는 뭐 저번에도 나왔던 얘기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 리뷰를 할 텐데 일단 결과부터 보고 갈게요. 누적으로 추정치 결과 보면은 외국인들이 5억 정도 수익을 받고요. 개인들이 27억 정도 손실을 받고 금융투자가 30억 수익에 기타 법인이 12억 손실하면서 나머지 이제 다른 주체들이 조금씩 채워서 이제 제로섬을 만들었고요. 개인들의 손실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흔드는 구간이 나오면서 만약에 계속 올라갔다면은 개인들은 최대 손실을 봤을 텐데 최대 제가 오늘 장중에 최저 구간이 342.5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나스닥도 부담되고 오늘 파월 청문회도 있고 하니까 약간 마지막에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면 최저 구간을 향해서 올라갔을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원웨이로 갔을 확률이 좀 높은데 342 최저 구간이면은 대략적으로 선물은 한 344 정도 됩니다. 1.5를 가정했을 때 베이시스가 그렇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올라갔을 수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개인들이 최대 손실을 봤을 거예요. 요게 더 많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조금 개인들의 오늘 아침부터 개인들은 풋옵션 배팅, 위클리 풋옵션 배팅을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손실을 줄여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들 입장에서는요. 아침에 개인들이 풋옵션으로 자리를 하면서 급등이 나왔죠. 급반등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클리 옵션이 상당히 어려웠던 한 주인데 그때는 개인들을 일부 먹여주면서 두 번 정도 크게 분위기를 바꿔놨었습니다. 그때 풋옵션으로 먹여주면서 바꿔놨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만기를 보냈는데 오늘은 비교적 그래도 지난주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요. 오늘 종가에도 보통 지난주까지 한동안 이제 종가의 동전 세우기로 마감을 했는데 동전 세우기가 뭐냐면 콜옵션과 풋옵션을 종가에 어느 쪽으로도 수익을 주지 않는 양광을 만드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정직하게 수급대로 흘러갔습니다. 오늘 종가에도 340 콜옵션이 유력했는데 0.46 내재가치 0.46으로 딱 끝난 상태에서 종가에 341.12로 코스피 200이 마감해주면서 삼성전자가 200원 끌어올린 이유가 위클리 옵션 만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에 삼성전자만 하시는 분들은 종가 200원 올랐다 이렇게 좋아하시겠지만 이거는 위클리 옵션 만기 때문입니다. 만기 포지션 자체가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마지막에 340 콜 쪽으로 베팅해줬기 때문에 종가에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이제는 오늘은 방해하는 투자 주체가 약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요. 외국인이 상방이고 예를 들어 기관이 하방이다 이러면은 외국인들은 땡기고 기관들은 오히려 매물을 내기 때문에 서로의 힘이 상쇄돼서 상당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340 콜을 베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종가를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면서 코스피 200 기준으로 이렇게 종가를 급등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예.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위클리 옵션에 개인들의 종가 베팅이 늘어나면서 좀 무거워졌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안 줬습니다. 양광으로 자꾸만 만들어서 이도저도 아니게 지금은 그래도 종가 베팅의 340콜은 0.46에서 1.12로 끝났죠. 341.12니까 그래서 143%의 수익률을 줬는데 보통은 이게 맞아요. 이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양광의 모습을 보였다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만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위클리 옵션 목요일 만기에 사람들이 개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분산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7월 31일부터는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 상품도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8월부터는 월목 위클리 옵션 만기를 보게 됩니다. 한 주에 두 번의 만기를 가져가게 되고 월요일 만기의 특징은 이제 월요일이 공휴일이면은 화요일로 수년해가지고 만기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주말에 해지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오늘 같은 싸움을 일주일에 두 번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양쪽으로 다 몰리면서 개인들 베팅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상황을 보면서 한 8월 정도에는 한 달 정도는 아마 월요일에 사람들의 큰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마다 굉장히 큰 변동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위클리 옵션은 뭐 그렇게 했고 오늘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서 저는 이제 오늘 종가 할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그 최근에 양광을 만드니까 이제 종가 베팅을 배제하고 장중에 타점을 잡아보자라고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이런 식으로 우리 파생반의 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심시간대였네요. 12시 19분에 340 위클리 콜이 가능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을 타점을 잡아드렸고 그때가 그래서 이렇게 그 구간을 공략해서 수익을 내신 분들 올려주시는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한 50만원 정도 보셨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올청하고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린 것도 이제 12시 55분 12시 19분부터 12시 55분까지 일어난 일이에요. 12시 19분부터 이따가 어디 지점인지 보여드릴게요. 12시 55분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탑 지키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죠. 오늘 수익을 냈으면 오늘 수익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확률이 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파생 상품은 움직임 마지막에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보신 분들 거 계시고 타점은 여기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위클리 옵션 340 콜옵션에 대한 움직임이고요. 제가 잡아드린 타점은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더블 한 100% 정도 움직이는 구간이었어요. 여기가 0.8 좀 안 됐을 거니까 여기가
1.6까지 갔거든요. 이후에 0.8 좀 안 되는 시점에서 100%좀 넘어갔어요. 그런 타점에서 잡아드렸고 최종 엑시트는 제가 12시 55분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다 정산하시죠. 이거보다 더 갔습니다. 나중에 흐름 보시면. 그래서 그 구간이 선물로서는 요 구간이었다. 분봉으로 여기 구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순방향을 공략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애초부터 아침부터 오늘은 순방향이 외국인들 선물 누적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떨어지면 롱을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구간을 공략했죠. 이 위치에서 공략을 했고요. 아침에 너무 빨랐어요. 아침에 너무 빨랐고 그리고 방향을 어디로 틀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지켜봤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마지막에는 오늘 나스닥을 의식하면서 좀 흔들기, 그다음 개인들 풋 어느 정도 손실이 좀 만회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었고요. 그 뒤에는 이제 공략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가 끝났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요. 그다음 오늘 선물에 대해서는 어제 대량 매도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대량 매도분에 대해서 환매수가 좀 강했는데 뭐 이 부분은 솔직히 내일 다시 또 매도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선물에 대해서는 뭐 9월까지 끌고 갈 거고 9월 이후에도 또 12월까지 끌고 갈 거고 장기 포지션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수급이 현물 같이 매도하면서 장기 롱 포지션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상승이 아니라 좀 멀리 상승을 보는 그런 방향으로 외국인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당장 뭐 끌고 올라가는 것은 이제 나스닥이 강하면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나스닥이 약세까지는 아니고 뭐 조정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나스닥이 현재 선물도 지금 0.4%대 빠지고 있어요. 이 상태로 유지되면서 줄줄줄 흐른다면 내일 어쩌면 이런 분봉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조금 오늘 끼인 양봉으로 단순히 그냥 만기일에 맞춘 중간에 기술적 반등 수준으로 그치고 또다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또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아직 충분히 밑에 찍을 자리를 못 찍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도는 여기를 찍든 빠르게 내려와서 이 구간을 공략하든 천천히 내려와서 이런 구간들을 공략하든 어떤 경로를 갈지는 앞으로 수급을 지켜보고 나스닥 상황도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뭐 그리고 또 환매수가 강한 것도 있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선물 외국인들이 6,600억 샀으니까 어제 대부분 매도했던 부분을 환매수했잖아요. 그런데 콜옵션에 대해서는 매도를 유지했습니다. 오늘 대부분. 어제 콜 매도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340에 대해서 콜 매도를 많이 했는데 오늘 그렇게 많이 환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익절도 손절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요게 나중에 340에 대해서 제한을 거는 방해물 혹은 폭탄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7월물 전체는 아직도 하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반등이 나왔지만 하방을 전체적으로 유지한 채 잔존거래 15거래일 남았습니다. 15거래일이면요 정말 많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두 번 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15거래일 남은 시점에서는 함부로 포지션을 판단해서 가기보다는 만기일에 근접했을 때 어느 정도 청산이 나오는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는 7월물이 아직도 하방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9월 쪽으로 넘어갈 때는 선물은 아직 상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순포지션은 순방향은 외국인들의 순방향은 상방이다라는 것을 일단은 지켜 보시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9월물이요. 9월물. 7월달은 어쨌든 계속 좋지 않은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뭐 기본적으로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환매수에만 집중하면서 현물 거래 대금이 좀 줄었어요. 오늘 삼성전자가 1등으로 8천억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포스코 DX가 5천억대 나머지는 이제 에코프로가 겨우 5천억 정도 찍을 듯 말 듯 부족하게 끝났고 나머지는 거래 대금이 거의 다 약했습니다. 평소보다 뭐 올라가는 종목도 시장 대비 약했고요. 거래 대금도 줄었고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 1,200억 팔면서 선물에만 집중했기 때문이고요. 좀 오늘 특이한 것은 연기금이 오늘 하루 종일 코스피를 관리했다라는 거. 좀 낙폭 과대가 심했던 종목들 위주로 연기금이 천천히 담아주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크게 관여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 정도로. 그래서 현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하락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라는 거. 시장 전체가 뭐 선물도 같이 떨어지겠지만요. 어쨌든 뭐 그런 상태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일 나스닥이 강하게 마감해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하방 추세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하기는 당장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위에 내려오는 이 포지션 상단부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을 일단은 높게 보고 있어요. 이것도 7월물 포지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관점입니다. 7월물 포지션이 바뀌면 그때 가서 다시 카톡방에 언급해드리고 방송에서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실시간으로 체크, 이런 중요한 점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카톡방 입장하실 분들은 010-8719-2757로 문자 혹은 카톡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에 있는 주소로 문의 주시면 더 빠르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현물 시장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 갑자기 튀어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뭐 오늘도 그랬죠. 뭐 비비안이나 뭐 웨이버스, 뭐 디모아 이런 종목들 갑자기 튀어 올라갑니다. 하락을 보이고 있다 갑자기 튀어 올라가니까 그런 종목들 가능성 있는 것들은 일단 시장 되돌림 파동까지 조금 살려두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장은 장기적, 중장기적 우상향 자리 잡는 그런 시점이고 오늘도 장기 롱 포지션을 확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큰 우려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아프리카 TV 및 유튜브 수고하셨어요. 라이브, 그 다음에 각자 계신 카톡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